과거의 진실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북한에 대해 알아보는 특별한 초대 시간입니다. 김현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에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납치 대상을 선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작위로 끌고 가고 또 가는 과정에서 필요 없어지면 바다에 던져버리기도 한다라는 증언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납북 피해자들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납북자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숫자를 좀 보면요. 우리나라 납북자는 6.25 때 납치된 전시 납북자만 9만 명 이상, 그리고 전쟁 이후에 납치된 전후 납북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때도 있었고, 전쟁 끝나면서부터 있었고, 그래서 최초로 이제 기록상 최초는 1955년 이 조업 중에 끌려갔던 대송호에 타고 있던 어부들이 국내 최초의 납북자다라고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후 납북자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쭉 봤을 때 김현희 씨 태어나기 전부터 납치 공작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 뭐 이 어부들 보죠. 이야기는 이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라고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전해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납치되어 온 게 아마 어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가 어려서 기억에 어려서 듣고 방송에도 보고 하는 게 거의 어부들이었어요. 그때는 거의 뭐 어부들이 그때는 납치라는 말은 안 쓰죠. 그냥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네, 떠내려왔다. 이미군 해군이 구해줬다. 구해서 왔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어려서 그 초등학교 때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용수와 영옥이. 근데 거기에도 그게 나와요. 김현희 씨가 출연하셨어요? 예, 어려서 아역 배우를 했는데 예. 그것도 그 내용이 뭐냐면 남조선에서 가난하게 아주 고학을 하면서 어렵게 살던 어누이가 북한으로 와서 그 수령님 품에 안겨서 대학도 다니며 행복하게 사는데 삼촌이 그 어부를 하는데 삼촌이 풍랑을 만나서 왔어요, 북한에. 그래서 그 감격적으로 상봉을 하고 돌아가면서 그 영화 장면이 돌아가면서 우린 왜 뭐 헤어져 살아야 하는가 하면서 그 눈물바다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부들이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온다는 식으로 어부에 대한 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어부들이 많이 납북이 되는데 뭐 풍랑으로 선전이 되건 어쨌건요. 이유가 있나요? 좀 쉽기 때문에 그런 건지. 네, 그렇죠. 뭐 지형학적으로 북한은 이동수단이 서해 바다가 제일 쉽잖아요. 그리고 저기 육지를 하려면 저쪽에 압록강, 두만강이 가로막혀 있고 중국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육지로 오기는 납치해서 온다는 게 이게 좀 어렵습니다. 비행기로 데려와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쉬운 바다를 이용하고 배를 이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 어부들이 또 다 기자회견을 하나요? 뭐 처음에는 시키죠. 예. 처음에 그 사진도 나오고 처음에는 시키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게 전혀 알려지지가 않아서 전혀 몰라요. 기자회견에 나오는 사람들은 좋게 얘기를 하겠죠. 납치됐단 말을 못 하겠죠. 네, 거기서는 다 시키는 대로 해야죠. 다 통일전선부 이런 데서 다 교육을 시키죠. 그대로 말을 하도록. 다 남한에선 다 어렵게 살았고, 수령님, 북한이 다, 사회주의 조국이 좋아서, 동경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납치 공작이 가장 기승을 부렸던 게 1970년대 말이었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김정일 후계 체계가 이제 공고화되면서 경쟁적으로 충성 경쟁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잡아왔다.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실제로 좀 피해를 당했더라고요. 칼기 대한항공 하이제킹 사건도 있고요. 수법이 꼭 사람만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이동하고 있는 그 운송수단을 납치하기도 하고 그랬던데 북한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소개가 되긴 하는 건가요? 소개가 그렇게
그러니까 어부들이나 간혹 이런 경우에는 일부만 소개가 됩니다. 일부만 처음에 와서 기자회견 시키고 그 외에는 전혀 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이잭이 있었다는 거 저도 여기 와서야 알았습니다. 항공기 없어진 것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런 걸 전혀 글쎄 위에 거의 간부들은 알겠지만 일반인민들은 저 기억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럽니다. 네. 어부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부들 왜 데려갔을까? 납치 공작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 왜 필요했을까요? 다 그러니까 뭐 거의 북한 대남 공작을 위해서 끌려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무슨 기술이 있다든가 어떤 특수한 정보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또 좀 체제 유지를 위해서 또 다른 데 써먹기 위해서도 물론 납치를 해가지만 그냥 어부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남 공작을 위해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죠, 여러 가지로. 일단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적대적으로 지금 분단돼서 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위장을 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한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남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뭐 구국의 소리 같은 그런 방송도 해야 되고 뭐 네. 이렇게 심리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말이 다르잖아요. 말씨가. 그게 잘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 데려다가 그런데 뭐 심리전 하는데 방송에도 쓰이고 뭐 이런 학교에 이어가지고 공작 활동에도 쓰이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쓰기 위해서 데려갔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는다면서요. 그래서 지방마다 이렇게 방언도 가르치고 똑같이 생활하게 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북한 말씨가 나오면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지도를 해서 난파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실제로 남한에 들어간 간첩들이 있다는 건데요. 보시거나 그런 들어갔다더라라는 이야기를 좀 들으셨어요? 네. 저 경우에는 네. 조금 부서가 달랐어요. 저는 대외 이렇게 정보조사부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를 통해서 공작을 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좀 달랐어요. 근데 그때 연락부 하면 직접적으로 대남에 침투하기도 하고 뭐 의회에서 침투하기도 하고 여기 조직을 꾸리는 그런 부서였기 때문에 그런 부서는 정말 정말 철저하게 그런 이남화 교육을 받습니다. 말, 뭐 행동 이런 걸 다 철저하게 이제 어디 침투하려면 그 지형을 다 깨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깨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철저하게 더 교육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는 더 철저하게 교육도 받고 또 여기가 뭐 어떤 연계된 그런 조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와는 조금 정도가 좀 약한 대외 정보조사부인 저희 그 일본 과에서도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그때 그 부부장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또 간접적으로 또 이 남한에 어떤 조직이 있나 봐요. 다 연결된 조직이. 그래서 그때 해외에 나가서 그 네. 조직 성원하고 만났다 그러더군요. 다 해외에서 접선을 하거든요. 네. 직접 들어와서 하기는 위험하니까 해외 블록에 여행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제3국에서 만나서 이렇게 접선을 했다 그래요. 근데 남한 공작원이 좀 젊은 사람인가, 젊다 그러더군요. 청년인데, 네. 뭐, 서울이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부부장님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가자고 그러더라고, 남한에. 예. 뭐, 그때 그런 제의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안 들어가겠다 했는데, 뭐, 그때 그런 제의도 받았다고, 뭐, 괜찮다고, 그 청년은 남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한 교육받고 들어간? 사람이죠. 아예 여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남 공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저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뭐 남한에는 뭐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한에서 이제 북한 체제를 찬동하는 뿌리 깊은 조직들도 있고 찬동하고 또 예. 그런 대남 공작을 완전히 하는 거죠. 네, 하는 조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현희 씨와 함께 지난주에는 일본인 납북자 피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이번 주에는 이어서 우리나라 납북자 문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해외 언론 좀 보고 왔으면 하는데 산케이 신문에서요. 41명의 납치 피해자가 평양에 감금돼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궁금한 점이 41명이 살아있으면 나머지들은 시민단체에서 100명 넘는다고 했는데 어디 갔냐고 하니까 다음 교육생을 못 받게 되면은 잘못되기도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이 납북자분들이 가셔가지고 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다는 걱정이 드는데. 예, 거의 비슷하죠. 뭐 일본인 납북자나 네. 여기서 간 납북자나 비슷한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쓸모가 있으면 계속 좀 쓰는 거고, 쓸모 있는 사람들은 계속 쓰는 거고, 또 뭐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저 방치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냥. 저번에 그 왜 초대소에서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셨잖아요. 일본인 납치자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처음에 데려왔을 때 얘기인가요? 예,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그냥 해주면서 일을 시키죠. 교환 노릇도 하게 시키고, 또 무슨 번역, 또 책 번역도 하고, 영어 번역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게끔 쓰는데, 그 외에는 필요가 없으면 뭐 그냥 사회에 그냥 방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죽이지는 않는군요. 예, 뭐 다행히도. 반항하는 경우에는 사회에 적응 못하고 항상 불만을 가지고 반항하고 불만을 토로한 경우에는 그건 사상범으로 돼서 수용소도 갈 수 있고 하는데, 네. 거기에 적응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사회에 그냥 방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